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아침 7시 3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왜 국민 경선을 외면할까? 그들은 왜 국민 경선을 외면할까? 그것은 사악하거나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악하거나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는 자들이 국민 경선을 외면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했습니다. 한국이 작년 5월 고위급 회동 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쿠바는 지금까지 북한과 수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쿠바에 여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쿠바를 들어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쿠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 북한의 가장 친한 나라 쿠바와 우리가 수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로 순방하려다가 4일 전에 돌연 취소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수년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외국 정상을 최대로 이용하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에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 면이 있으니 외교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리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놀랐어요. 또 윤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로 순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는 거라는 겁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 나왔을 때부터 빨리 취소를 시켰었어야죠. 지금 출발 나흘 전에 4일 전에 이거를 외교 국빈 방문까지 한 나라에다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용산에 그리고 외교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브레인들의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디올백 사건 나와서 터졌을 때 순방 연기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공천이죠. 공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민의힘도 공천 심사를 하고 있는데 1차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이용호,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봤어요. 여러 명이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뜨리고 나경원, 이용호, 오신환 이런 사람들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굳이 공천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천 딴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지명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오늘 나경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합니다. 나경원은 지난번에도 공천을 받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야 나경원 너 이상해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아니 부정선거 아니에요 라고 한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부정선거에 관한 게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아닙니다.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경원이 지역구에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나경원을 찍어야 돼. 저쪽 땅을 찍지 않으려면 나경원을 찍어야 되는 거야. 왜? 나경원이가 공천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이 지역구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해. 국민 경선, 주민 경선을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냥 나경원을 찍어라 이겁니다. 그건 강요예요. 무슨 일이냐면 당신들이 어디 더불어민주당 찍겠어? 당신들은 그냥 나경원이 찍어. 이건 오만하고 불순하고 독재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아, 나는 죽어도 저쪽 사람은 못 찍어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못 찍어. 저쪽 더불어민주당은 못 찍어. 또 저기 정의당은 못 찍어.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협박까지 해. 나경원이 안 찍어주면 정권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해. 이게 지역 주민의 뜻이냐고요. 이게 나경원이가 동작을이래. 동작을 지역 주민의 뜻이 나경원을 공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지난 총선부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즉 지역 주민들이 공천을 해라. 투표를 하라는 미국은 하잖아요. 우리는 그 밑으로부터 올리는 이 상향식 공천하자. 부들부들 떨어 사람들이. 제가 그런 지난 총선에도 얘기를 했어요. 다 보냈습니다. 제가 우파의 그 유튜브를 이용하는 독립 언론들에게 다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지난 4월 총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월 15일. 밑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놓읍시다. 동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를 다 조롱했습니다. 너 머리가 돌았냐? 아니야. 전략 공천해야 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뭐 거의 구독자 100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예쁜 변호사님도 있고 다 저렇게 조롱했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동작을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나경원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보예요?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추보식이 언론이라는 매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왜 홍준표는 컷오프가 된 김성태 편을 들까? 이유인은 항변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루킹 단식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KT 부정 채용권으로 공관위 원천 배제 기준에 따라 공천 부적격 컷오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겨냥해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드는 결과라며 정치 보복이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천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사로 되는가 라고 반발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어요. 짜여지는 각본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면 차후 당을 위해 희생과 헌신할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적격심사를 통해 걸려냈는데 김성태 한 명 찾기 위해 시스템 공천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 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는 게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지금 지도부에 이 당을 위해 김성태만큼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황교안 때도 굴러온들이 박힌돌을 빼내다가 참패를 당했다. 내가 왜 1년 반 전에 대선 후보 경선에 실패하고 대구시장으로 내려오기를 결심했겠는가? 2년 후 이 당은 황교안 때와 똑같이 또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당에 헌신한 사람들을 공천 가지고 농락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다지 않기 위해 자기는 대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뭐 저는 홍준표 씨도 그렇게 썩 높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당 대표나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자기가 공천해주고 싶은 사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양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되잖아.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해요. 안 합니다. 황교안이도 그랬어요. 한동훈이도 그러고. 안 합니다. 자, 목사님도 안 해요. 목사님도. 자, 보세요. 자,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목사님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누굴 죽이겠다고 나왔어요. 자객으로
자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칼을 들고 누굴 죽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유동규 씨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개항을 해 출마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개항을 주민들에게 여쭤볼게요. 적합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표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유민주당, 이 자유통일당도 만들어진 좀 오래된 정당이고 규모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굴 죽이고자 하고, 목사님께서 누굴 죽이고자 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누굴 죽인대요, 지금. 이게 올바른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못할까? 자, 그들은 왜 국민 경선을 외면할까요? 사악하거나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지난 총선에도 상향식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번에도 상향식 공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저희 같은 조그만 당에서는 뭐 그 지역구는 경선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지역구 희망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비례대표만큼은 우리가 전국에서 국민 경선을 하자랍니다. 국민 경선을. 자, 읽어드립니다. 3월 1일 광화문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거리에서 목청 높여 부정선거 촉기를 외쳤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선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애국적이고 전투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비례의석 47석의 100%인 4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대여섯 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초부터 3월 1일부터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경선은 대만식으로 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경선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선 참여 비용을 4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왜? 47클럽을 만들어야 하니까.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촉기로 외쳐왔던 각 단체에서 대여섯 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8912-4874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상로 너는 왜 분열을 해? 우파 단합을 해야지.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우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없어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안 한 거예요. 경선을 하자. 국민 경선을 하자.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구도 국민 경선하자. 대답이 없어요. 어떤 당에서는 정식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데 동의한 우파 정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분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왜 제가 국민 경선을 하자, 비례대표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설명드립니다. 모 정당의 경우엔 대표가 벌써 제안한 지 오래됐습니다. 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어떤 딜을 할 것인가 재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정당은 아니야 기다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공천 못 받은 사람 불만인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불러들여.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비례대표 자리를 줘. 그러니까 경선을 제가 주장하는 경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에서
추천 못 봐. 후보에서 떨어지니까 후보에서 탈락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셔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니 나는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한 제안을 못 받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상로당이 너무 작으니까 싫어 이렇게 말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 국민의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뭘 주고 받겠다든지 아니면 국민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비례대표 1번도 주고 2번도 주고 정치자금도 모아오고 국회의원 많이 오면 선거하면서 정치자금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국민 경선을 해보자라고 한 제안을 안 맞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 경선에 나오십시오. 비례대표 국민 경선에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지난 여름부터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 50여 명을 만났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드리고 이런 분인데 지금 제 전화는 안 받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화를 막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한다니까. 나는 그냥 유튜브만 할 거라는데 왜 자꾸 나와갖고 그래. 나는 변호사만 할 테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데 나가서 하시는 분들 변호만 한다니까. 왜 자꾸 나보고 앞장서라고 그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럼 우신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만 할게요. 시민단체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냥 집회만 할게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안 나간다니까. 정치는 나 싫어요. 그냥 난 집회만 할게요. 부정선거 이거 중요하니까 난 이것만 외칠게요. 온갖 제가 지금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모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을 상대로 처음으로 하는 국민 경선입니다. 어제 국민 경선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공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잘 아시잖아요. 한나라당에서 어떤 사람은 도장 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에 몰락됐죠. 황교안당 공천 가지고 그 난리 쳐서 망가졌죠. 물론 부정선거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망가요. 이쪽 당뿐만 아니라 저쪽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미국 같은 완전한 국민 경선을 실시하지 못할까요? 전 해보겠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온갖 저한테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보내고 있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가 안 될 거야. 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떨어진 당, 공천 떨어진 사람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비례대표 1번 주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국민 경선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경선 시스템이 잘 돼야 됩니다. 국민 경선만이 답이에요. 3월 1일 국민 경선을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 할 겁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할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도와주세요. 시민단체의 대표 여러분 도와주세요. 변호사 여러분 도와주세요. 독립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비례대표 경선 후보에 직접 나오실 수 없으면 후원을 해주세요. 47,000원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금 47,000원을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걸 제가 47클럽이라고 하고 싶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정치 제도가 희망이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로 자진해서 좀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47클럽 47,000원을 보내주세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뜻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바꾼다는 그런 정신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부정선거라면 아주 치를 떠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보도라면 아주 뭐 뱀 만난 것처럼 도망다니는 조선일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얼마나 조선일보가 빨리 했는가? 지독하게도 빨리 했어요. 지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사전투표 용지 날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선일보 입 딱 닫고 있었습니다. 보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이가 또 이걸 거론했죠. 입 싹 닫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마지막에 보도를 했어요. 한동훈 사전투표용지도 관리관 날인해야 한다는 마지막에 정말 죽기보다도 더 싫은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어요.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큰 활자로 보도해 드립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공직선거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는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교부 전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도장에 찍힌 용지를 선거인 앞에 인쇄해서 내준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조선일보 정도 되면 이상로처럼 보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자, 공직선거법 158조는 인쇄에 도장을 찍으면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왜 관리 규칙에는 날인할 수 있다, 인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라고 하는 것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위헌이야 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는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고요, 그런 얘기를. 상위 규정이 있어. 헌법에는 상위 규정을 상위 법규를 하위 규정이 어긋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왜 했냐고요.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조선일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입싹 닫고 있어. 또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을 줄줄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 사람이 많이 몰리고 뭐 어디서. 그러면 조선일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야,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어렵다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지. 공직선거법 158조를 바꿔야지. 왜 공직선거법 158조를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하고 관리 규칙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주십시오. 도장을 안 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거 못한 거야. 그래 꼼수를 핀 거야. 너희들이 꼼수를 폈으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부정선거 아니야 라고 조선일보가 신랄하게 분석 기사를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력신문이라고요, 조선일보가? 쓰레기 신문이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직선거 규칙 84조는 위의 법인 공직선거 158조를 위반했다. 헌법 위반이다.
너희들이 불편해서 인쇄를 해야 된다면 국회에다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도장 인수하게 해주시오라고 158조를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 조선일보의 꼬라지가 이 꼬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꼬라지를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사전투표 관리관 찍어야 됩니다. 못 찍을 이유가 없죠 라고 해서 이제 방송에서 한동훈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이, 어제 사전투표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이 선거 불복이다, 4.15 총선 불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 다음 얘기가 가관입니다. 이런 자가 여당의 대표입니다. 자, 잘 보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선거 부정 프레임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는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이나 이런 건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꼬라지입니다. 지금 선거 불복이냐 4.15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냐 한동훈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 없었어. 난 그거 4.15 부정선거 증거를 본 일도 없고 증거 없어요. 그런 나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인간이 한동훈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앵커나 방 기자가 물어볼 때 당신 4.15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땐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한동훈이 잘 들어요, 당신. 똑똑한 것 같은데 절대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고집하는 거 하면 과거를 의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한동훈 씨 잘 들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현재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면 과거를 의심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현재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과거를 의심받게 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동훈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한동훈의 진면목입니다. 이분은 최소원 씨입니다. 최소원 씨가 어제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등기예요.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오늘에 거쳐서 며칠 동안 조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께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상로 대표님께서 제 석방에 애를 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우파는 눈치를 보느라 말도 못 꺼내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최소원 제 마음의 글입니다. JTBC 태블릿 PC는 이미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딸과 손주와 헤어진 지 8년 세월이 지나 이제 9년차가 되면서 9년째가 되는군요. 나는 이번 설만큼은 그립고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었던 손주들과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아픔을 멀리 이끌고 버텨왔습니다. 수술을 7번이나 하면서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도 나도 기도했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정농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만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2022년 재작년 12월 3인방이며 국정농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대거 사면 복권되면서도 나만 빼놓았습니다. 나는 오직 기다리는 마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15 광복절 사면을 또다시 애타게 기다렸으면서도 여름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면서 버텨왔습니다. 누구든 그때는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고, 그동안 같이 했던 변호사님들에게도 탄원서에 마지막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번에도 역시 나만 사면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헤어졌던 그 순간에 금방 병 고치고 갈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때 약속했던 그 믿음도 꺼져버렸습니다. 희망도 꺼져버렸습니다. 세 손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또 주었습니다. 그래도 딸 유라가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열심히 엄마 석방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영혼까지 팔아가는 그 아이를 보아서라도 견뎌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도 울부짖음도 많은 분들의 애타는 심정도 8.15 석방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연말 2023년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탄원이라고 생각했고 이때 안 해주면 이 정권에서는 사면 복권 생각이 없다는 결론에 마음을 다 잡고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또 며칠간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깁니다. 최소원 시설 그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가장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로 씨, 다 좋은데 이제 제발 윤석열하고 한동훈 좀 제발 그만 까. 예. 최소원 씨를 두고 외면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최소원 씨는 사면돼야 합니다. 최소원 씨를 사면하지 못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간첩 천국입니다. 간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간첩단 충북 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유엔의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소된 뒤 2년 5개월 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시켜왔습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지려고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망명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변호인 중에는 민변 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엔에 신청했다고 하지만 민변 출신들이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맡고 있던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 25분 만에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변호인은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해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농락과 안하무인 행태에 판사들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 저 당 찾아다녀가면서 국민 경선을 합시다. 너희들은 작아서 안 돼. 내가 너희들 같은 쪼머리들하고 상대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훈 씨,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좀 힘듭니다라고 해야지. 너들은 작아서 우리가 상대 안 해줘. 이게 인간으로서 할 얘기예요? 우리는 큰 당 아니고 너희들은 조그만 당에서 무슨 국민 경선을 하려고 싫어.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통합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이상로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수모 많이 당하고 있어요. 자, 국민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나와주세요. 이제 전화 안 받을 건 이제
뿐만 아니라 막 화를 막 내요, 저한테. 그만 전화하라고. 그래도 또 전화하는 겁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당신 지금까지 앞장서 봤잖아. 애국자라고 자처하면서 앞장섰잖아. 이제 행동을 해야죠. 아, 무슨 얘기야. 아, 난 변호만 할게. 나는 집회만 할게. 야, 그 당 말이야. 그 당 이름 앞에다가 내 이름을 좀 붙여줘. 그럼 내가 거기 비례대표 나갈게. 야, 그 당 대표를 나를 대표로 만들어줘. 그럼 내가 비례대표 나갈게.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야, 이상로 설치지 마.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 우리가 대거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 비례대표 1번 주고 그러려고 그래. 근데 왜 국민공천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저리 가.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가겠습니다. 왜? 국민 경선만이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고 국민 경선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민단체의 대표 여러분, 목사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욕해도 상관없고 비난받아도 상관없고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후보에 동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데 그까지 모욕은 어떻고 비난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비례대표 경선 후보에 나오실 수 없으면 47,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넌 이상로는 거지 새끼냐? 왜 돈만 달라고 그러냐? 예, 저 거지예요. 저 거렁뱅이입니다. 나라가 망해서인데 거렁뱅이면 어떻고 거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누구 다 여기 누구한테 얘기해 보셨습니까?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댓글에 누가 나오시는 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다 찾아가서 만났고 집에 가서 만났고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했고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전화해 보세요. 뭐 찾아가 보세요. 다 했어요. 벌써 1년 전부터 했어요. 1년 전부터. 여러분 이제 나오세요. 시민단체 어때 앞장서지 않았더 이제 일반 국민이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오실 수 없으면 47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47,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거렁뱅이 이상로를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기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너 이상로 내일로 미래로당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천만의 말씀. 내일로 미래로당을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선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로 미래로당 당 대표에 관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빠요 제가. 오늘도 뭐 전화 돌리고 뭐 또 온갖 수모 다 당할 겁니다. 막 저한테 화도 내고 그래요. 예, 다 감내해내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